이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정말이네. 계산이 여기 합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많이 어떡하지? 이 돈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70평생 모은 8천만 원.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금 65만 원으로는 생활비 9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죠. 매달 25만 원씩 원금이 줄어들었고 끝이 보이는 노후가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했지만 평생 모은 돈을 잃을까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넣어두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만난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예금 이자를 매달 받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가 70년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모르면 손해보는, 하지만 아는 사람만 누리는 노후 금융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올해 70입니다. 아침마다 하는 일과가 하나 있었죠. 바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과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여보, 이번 달도 또 줄었어. 아내 김순자 씨는 남편의 침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25만 원. 매달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은 처음엔 큰 돈처럼 느껴졌어요. 40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마지막 보상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금 65만 원, 생활비 90만 원, 매달 25만 원이 부족했죠.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 그는 손가락으로 통장 잔고를 더듬었습니다.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 그럼 10년 후엔 5천만 원만 남는 거잖아. 하지만 10년 후면 80입니다. 그때도 생활비는 필요하죠. 병원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내의 약값도 매달 20만 원씩 나갔어요. 20년 후엔 돈이 바닥나겠네. 성호 씨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90살까지 산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순 없어. 그는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경비 일을 했고 새벽 배달도 했어요. 하지만 68살에 허리를 다치면서 모든 일을 그만뒀죠. 이제 남은 건 연금과 통장에 있는 8천만 원 돈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점심시간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정호야, 이리 와서 한판 하자. 아니야, 난 그냥 좀 앉아 있을게. 친구 이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야,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나도 알아. 돈 걱정이지? 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말을 이었죠. 나도 똑같아. 연금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요새 주식 좀 하고 있어. 주식? 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안 하면 돈이 안 불어나잖아.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큼도 안 돼.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무서워서 못해. 평생 모은 돈 날릴까 봐. 그럼 어쩔 건데? 그냥 앉아서 돈 줄어드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철수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선뜻 결정할 수 없었어요. 주식은 위험하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복권 광고를 봤습니다. 1등 30억. 잠깐 유혹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복권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달걀 한 판 샀는데 10,000원 넘게 나왔어. 그래? 예전엔 6,000원이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서워. 승자 씨는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쌀, 김치, 두부, 파, 달걀. 기본적인 것들만 샀는데 5만 원이 넘었어요. 이러다가 생활비가 100만 원 넘어가겠어.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데. 아내는 당뇨병이 있었어요. 매달 병원에 다녀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성호 씨 자신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액정 불빛만 깜빡였어요. 연금 65만 원, 생활비 90만 원, 부족분 25만 원, 1년 300만 원, 10년 3천만 원, 20년 6천만 원, 20년 후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그때 나이는 90살입니다. 2천만 원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상호 씨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답은 뻔했으니까요.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는 돈, 그것이 진짜 공포였죠. 며칠 후 성호 씨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고수익 투자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편지 안에는 화려한 팜플렛이 들어있었어요. 월 수익률 5% 보장, 원금 보장, 노후 자금 2배로 불리기, 현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죠. 상호 씨는 팜플렛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8천만 원에 월 5%면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하지만 곧 팜플렛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이 나왔어요. 70대 노인이 투자 사기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청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돈을 불리고 싶었겠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경제방송이었어요. 증권 전문가가 나와서 주식 투자를 설명하고 있었죠.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화면에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초록색 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청호 씨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죠. 저렇게 오르면 돈을 벌 수 있겠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폭락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상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날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어제 주식으로 100만 원 벌었어. 와, 진짜? 그럼 요새 주식시장 좋아. 너희도 해봐. 다른 친구 김동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펀드 하는데 괜찮더라. 은행에서 권유해서 넣었는데 이자가 꽤 돼. 상호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뭔가 하고 있었어요. 주식, 펀드, 채권.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성호야, 너는 뭐 안 해? 그냥 예금만 하고 있어? 그냥 은행에 넣어뒀어.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3%도 안 될걸? 그래도 안전하잖아. 동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전하긴. 그런데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돈은 안 불어나면 결국 손해야. 실질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 가만히 있는데도? 저녁 식사 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식 좀 해볼까?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주식은 위험하다며. 그래도 친구들은 다 하더라고. 돈도 벌고. 친구들이 번다고 우리도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잃으면 어쩔 건데. 그냥 조금만 해보면 안 될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마지막 돈이야. 잃으면 끝이야. 상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8천만 원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박처럼 걸 수 없었죠.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앉아서 돈 줄어드는 거 보고만 있어야 하나?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 한 달로 치면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더 적었죠. 주식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었다고 하지만 뉴스에서는 손해본 사람들이 나왔어요. 펀드는 어떨까요? 은행에서 권유한다니 안전할 것 같았지만 역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주차장 한 칸도 살 수 없었죠. 금값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역시 불안했어요. 결국 은행밖에 없는 건가?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게 가장 답답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또 광고 전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보험회사였어요. 노후 대비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전단을 펼쳐봤습니다. 8천만 원을 넣으면 매달 6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평생 동안요. 60만 원? 연금이랑 합치면 125만 원이네?
생활비는 충분하겠는걸? 성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연금보험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 함정이 있었어요. 70세부터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셔야 해요. 그럼 저는 못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가입 연령을 초과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다시 막막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정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식도, 펀드도, 보험도 모두 불안하거나 불가능했어요. 결국 은행 예금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줄어들게 하는 선택이었어요. 매달 25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잔고 7,750만 원. 지난달보다 25만 원 줄었어요. 이렇게 계속 줄어들겠지. 그는 통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주민센터 노후 금융상담 안내. 성호 씨는 그 공고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무료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온다고도 했죠. 가봐야 하나? 어차피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주민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배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노인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쪽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최미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노후 금융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성호 씨는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미경 상담사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금을 하고 계신가요?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자를 언제 받으시나요?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1년 뒤요. 만기 되면 받죠. 최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성호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예금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매달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월 지급식 예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성호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을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최미경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예금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 지급식 예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계산표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예금하면 1년 이자는 32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26만 원? 자신에게 부족한 돈이 정확히 25만 원이었어요. 그럼 원금 안 건드리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잖아. 최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원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자만 받는 거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은행에서 그런 걸 안 알려줘요? 최미경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이 물어봐야 알려주죠.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돈을 묶어두는 게 유리하니까요. 성호 씨는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겁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성호 씨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최미경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8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이걸 월 지급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예금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최미경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받는 이자와 앞으로 매달 받을 이자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서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미경 씨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요? 네. 이자에 붙는 세금 15.4%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호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낸 세금은요? 아깝지만 이미 낸 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비과세로 바꾸시면 됩니다. 성호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월 지급식 예금, 비과세 혜택, 이 모든 게 존재했는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왜 은행에서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거죠?
최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은 영업을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것보다 은행에 유리한 걸 먼저 권유하죠.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최미경 씨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성호 씨는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상담 잘 받았어? 여보,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 상호 씨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월 지급식 예금, 비과세 혜택, 모든 것을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일 당장 은행 가볼 거야. 정말? 그럼 매달 26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원금 안 건드려도 되는 거네? 상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날 밤 상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요.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꿈이었어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호 씨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오늘은 은행에 가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성호 씨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1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성호 씨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 월 지급식 예금 알아보러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월 지급식 예금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현재 금리는 연 3.8%입니다. 원금에 따라 매달 이자를 지급해드립니다. 상호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8천만 원을 넣으면 매달 얼마를 받나요? 직원이 계산했습니다. 8천만 원의 3.8%는 1년에 304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25만 3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25만 원. 상호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부족한 생활비가 딱 2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지금 정기예금 하고 계신 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시면 손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상호 씨는 통장을 건넸어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입하신 지 8개월 되셨네요. 만기까지 4개월 남았고요. 중도 해지하시면 약 15만 원 정도 손해보십니다. 15만 원. 상호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5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월 지급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달 25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손해봐도 이득이네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계산을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합니다. 그럼 바꿀게요. 잠깐만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65세 이상이신가요? 네, 이른입니다.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도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였죠? 비과세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네. 이자에 붙는 세금 15.4%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5만 원에서 15.4% 세금을 떼면 약 3만 8천 원입니다. 비과세로 하시면 이 돈을 안 내셔도 돼요. 그럼 실제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달에 3만 8천 원이면 1년에 약 45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호 씨는 감탄했어요. 세금만 안 내도 1년에 45만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왜 진작 이런 걸 안 알려주셨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할게요. 네, 신분증과 통장 가져오셨나요? 상호 씨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고객님은 8천만 원이시니 5천만 원만 비과세로 하시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일반 과세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2개로 나눠야 하나요?
네, 비과세 계좌 하나, 일반 계좌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참호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25일에 이자가 입금됩니다. 25일이요? 네, 월 지급식은 매달 같은 날짜에 이자를 드립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다음 달부터 15일마다 입금되겠네요. 성호 씨는 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벅찼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어요. 길가에 핀 꽃들도 예뻐 보였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성호 씨는 새 통장을 보여줬어요. 다 됐어. 이제 매달 15일마다 25만 원씩 들어와. 순자 씨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 원금은 안 건드려도 되는 거지? 그럼 8천만 원은 그대로 있어. 이자만 받는 거야. 순자 씨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 성호 씨도 아내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칼국수집이었지만 특별한 저녁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돈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매달 이자 들어오잖아. 조금씩 모으면 여행도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 씨는 달을 올려다봤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참 오래 걸렸네. 최신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노후가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한 달 후, 통장에 새로운 기록이 남았습니다. 입금 이자 지급 25만 3천 원. 정호 씨는 그 기록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자가 들어온 겁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봐봐. 진짜 들어왔어. 순자 씨도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진짜네. 25만 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매달 25만 원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었죠. 상호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계산했어요. 연금 65만 원, 예금 이자 25만 원, 합계 90만 원. 딱 맞았습니다. 생활비가 정확히 9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원금 안 줄어. 청호 씨는 통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호 씨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린 이제 괜찮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 씨는 매달 15일이 기다려졌어요. 통장에 25만 원이 찍히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호야, 요새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좀 마음이 편해졌어. 뭔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상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꿨어. 월 지급식? 그게 뭔데? 상호 씨는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원금은 그대로 둔다는 것을요.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종식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나 받는데? 나는 25만 원 정도 받아. 와, 그거 괜찮네. 나도 해볼까? 철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얼마나 떼? 청호 씨가 대답했어요. 나는 비과세로 했어. 세금 하나도 안 내. 비과세? 그게 뭔데?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할 수 있어. 이자에 붙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친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있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은행에서 먼저 안 알려주더라고. 동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 작년에 예금 만기됐는데 그냥 다시 넣었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지. 중도 해지하면 손해 아니야? 손해보는 것보다 앞으로 절약하는 게 더 많아. 계산해봐.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모두 관심이 생긴 표정이었죠. 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요즘 들어 통장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이었죠. 비과세 계좌 5천만 원, 일반 계좌 3천만 원. 비과세 계좌에서는 매달 약 15만 8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고 약 8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합치면 24만 3천 원 정도였습니다. 상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전부 과세였다면 전체 8천만 원에서 세금 15.4%를 떼면 약 4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1년이면 약 56만 원이었죠. 비과세 덕분에 1년에 약 30만 원은 절약하는 거네. 3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며칠 후 상호 씨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이었어요. 기초연금 신청 안내. 상호 씨는 안내문을 읽어봤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최대 33만 원까지였죠. 이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상호 씨는 주민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겠어요? 다음 날 성호 씨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국민연금이 월 65만 원이시고 예금 이자가 월 25만 원이시네요. 합치면 9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예금이 8천만 원 있습니다.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시네요. 기초연금은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상호 씨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 신청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상호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 만족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데 예전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가격표를 보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됐죠. 달걀 한 판, 두부, 파, 고추, 된장, 필요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5만 2천 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매달 25만 원이 들어오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장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장 많이 봤네? 필요한 거 다 샀어. 춘자 씨가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돈은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춘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이상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죠. 저녁 식사 후 성호 씨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특집을 하고 있었어요. 노후 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으니까요. 전문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가 나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성호 씨는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뉴스가 끝나고 성호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노인들, 아파트 이웃들 모두에게 이 정보를 나눠야 한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어제 뉴스 봤는데 말이야. 성호 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요.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비과세는 5천만 원까지만 돼. 그 이상은 일반 과세로 해야 해. 그럼 나는 3천만 원만 있으니까 전부 비과세 되겠네? 그렇지. 원액 비과세야. 봉식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은행 가봐야겠어. 나도 갈래. 청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성호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비과세 예금에 대해 알려줬다. 모두 고마워했다.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렇게 나누니 기분이 좋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매달 들어오는 25만 원이 우리 삶을 바꿨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호 씨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면 됐어요. 그리고 아는 것을 나누면 됐죠. 그것이 노후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석 달째 성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달 15일이 되면 통장에 25만 원이 찍혔고 그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졌죠. 어느 날 아침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가자. 돈 걱정 말고. 예전 같았으면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계산대에서 20만 원을 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 아까웠을 텐데.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아까워? 아니, 아깝긴 해. 하지만 마음이 편해. 원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때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된장찌개에 정식을 시켰죠. 여보, 우리 언제 이렇게 편하게 밥 먹어봤어? 사모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맛있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여보, 가을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갈까? 승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행? 돈 괜찮아? 이제 조금씩 모으면 돼. 3개월만 모으면 70만 원 정도 되잖아. 그 정도면 2박 3일 다녀올 수 있어.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우리 여행 가본 게 언제야? 10년도 더 됐지. 그때 제주도 갔었지? 그때 참 좋았는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갔던 여행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갔던 일들. 모두 따뜻한 추억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조금씩 즐기면서 살자. 상호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어요. 기초연금 심사 결과 통지서. 성호 씨는 긴장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승인됐네. 뭐라고? 기초연금? 월 10만 원 받을 수 있대. 순자 씨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10만 원? 그럼 우리 이제 매달 100만 원 넘게 받는 거잖아. 정호 씨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 예금이자 25만 원, 기초연금 10만 원, 합계 100만 원, 생활비 90만 원을 빼도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보, 이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성호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매달 10만 원 저축. 1년이면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 8천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하면 8,600만 원이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통장이었어요. 상호 씨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상호야, 너 덕분에 나도 비과세 예금했어. 철수 씨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때? 좋아. 매달 20만 원씩 들어와. 세금도 안 떼고. 동식 씨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했어. 은행 직원이 처음엔 잘 모르더라고. 내가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제야 알려주더라. 그러게. 먼저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해.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정호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은행에 가야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내일 당장 은행 가볼게요. 경로당을 나섰는데 관리인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금융 강의하는데 혹시 나와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비과세 예금 같은 거요. 성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실제로 해보신 분이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세요. 성호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경로당 강당에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50명은 넘어 보였죠. 성호 씨는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인 박성호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도 몇 달 전까지는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있었지만 매달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월 지급식 예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은 예, 은행에 가서 신청한 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일들을요. 지금은 매달 25만 원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덕분에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원금이 하나도 안 줄어요? 네, 안 줄어듭니다. 이자만 받는 거니까요. 세금은요? 65세 이상은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과세로 했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했죠.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내일 은행 가볼게요. 명함 같은 거 있으세요?
나중에 또 물어보고 싶어요. 성호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명함은 없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경로당에서 만나면 물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땠어? 강의 잘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 다들 고맙다고 하더라. 잘했네. 우리 남편 자랑스러워. 성호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참 운이 좋았어. 그때 주민센터 상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여보, 이제 우리 천천히 살면 돼.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조급하게 살지 말자. 매달 이자 들어오고 연금 나오고 그걸로 충분해.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성호 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더 이상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성호 씨는 약속대로 아내와 함께 설악산으로 떠났어요. 3개월 동안 모은 돈 70만 원. 그 돈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난 겁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오랜만이야. 여행 온 게. 그러게. 10년 만이지? 그때는 아이들도 같이 갔었는데 이젠 다 컸지. 손주도 생겼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들이 아름다웠어요.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경치를 감상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손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자. 성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녁에는 작은 펜션에 묵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 냄새가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자. 성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돈 괜찮겠어? 괜찮아. 매달 1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20만 원이야. 그 정도면 여행 갈 수 있어.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자. 이틀 밤 3일의 여행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호 씨는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여행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가는 동안에도 15일에 이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입금 이자 지급 25만 3천 원. 성호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성호야, 여행 잘 다녀왔어? 좋았어.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 철수 씨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너도 매달 이자 받잖아. 조금씩 모으면 돼. 그래야지. 나도 내년엔 가봐야겠다. 봉식 씨가 끼어들었어요. 얘들아, 나 요새 기초연금도 받기 시작했어. 진짜? 얼마나 받아? 월 10만 원. 오, 그거 괜찮네. 성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받아. 기초연금까지 합치니까 정말 여유로워. 친구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눴어요. 누구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고 누구는 경로 우대 할인을 받는 법을 공유했죠.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잘 사는 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 게 중요했어요. 몇 주 후 성호 씨는 또다시 경로당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동네 경로당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번에 강의 잘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 동네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성호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강의날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성호 씨는 떨렸지만 당당하게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호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월 지급식 예금, 비과세 종합저축, 기초연금, 그리고 작은 팁들까지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은행은 먼저 안 알려줘요.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3천만 원 전부 비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달 얼마나 받아요? 금리가 3.8%라면 1년에 114만 원. 월로 나누면 약 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큰 돈이네요. 감사합니다. 강의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큰 걸 배웠어요. 매일 당장 은행 갈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100명이 넘게 왔어. 와, 진짜? 대단한데? 다들 몰랐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춘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 자랑스러워. 청호 씨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잔고 8,120만 원. 처음 시작할 때보다 120만 원이 늘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 결과였죠. 예전에는 매달 25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10만 원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후면 9,200만 원이 되겠네. 성호 씨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안정이 찾아왔으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25만 원의 이자, 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10만 원, 합치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 9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저축했어요.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성호 씨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차 마실래? 그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매일 계획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린 이제 안전해.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어요. 고요한 밤, 성호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아침마다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죠. 잔고 8,300만 원. 1년 동안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여행 가고 남은 돈과 기초연금을 합쳐 저축한 결과였어요. 여보, 봐봐. 1년 전보다 늘었어. 춘자 씨가 다가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우리 참 잘했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들어와. 아들은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걱정 말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제가 조금 보태드릴까요? 상호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정말요? 연금만으로 충분하세요? 연금도 있고 예금 이자도 매달 나오고 기초연금도 받아. 오히려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금 이자요? 매달요? 성호 씨는 자신이 1년 동안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꾼 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예, 기초연금을 신청한 일들을요. 아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네요. 저도 몰랐던 건데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주민센터 상담 가서. 그래도 대단하세요. 직접 알아보시고 실천하시고. 성호 씨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부모님도 노후 걱정하시던데 아버지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든지. 며칠 후 성호 씨는 아들 친구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 부부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갔어요. 그럼 저희도 65세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월 지급식 예금은 어느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대부분 은행에서 다 해요.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월 지급식 예금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은 몰랐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다음 주에 구청에서 노후 금융 세미나 하는데 강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구청에서요? 네. 관장님이 선생님 이야기 듣고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청이라니.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경험담이 가장 설득력 있어요. 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구청 대강당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호 씨는 긴장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가 두려웠습니다. 성호 씨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무서웠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일, 그리고 우연히 월 지급식 예금을 알게 된 일들을요. 가장 중요한 건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행은 먼저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꼭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성우 씨는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구청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성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한 게 뭐이십니까? 그냥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요. 그게 가장 값진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성우 씨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도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땠어? 세미나 잘했어?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더라. 우리 남편 이제 유명인이 됐네. 성우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여보,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뭔데? 노후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춘자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뭐로 결정돼?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성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한테 8천만 원 있었어. 많은 돈은 아니지.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하니까 매달 25만 원이 생겼어. 거기에 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10만 원, 합치면 100만 원이야. 춘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100만 원으로 우리 잘 살고 있지? 그래. 원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밀어나고 있어. 이게 진짜 안정이야. 성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야. 뭔지 몰랐을 뿐이지. 맞아. 알고 있는 사람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천장을 보며 두려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웠고 미래가 불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달 15일이 기다려졌고 통장을 확인하는 게 즐거웠어요.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었죠. 노후를 지키는 건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작은 흐름이구나. 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도 통장에 25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성호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흐름이 노후의 평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 비과세 종합저축, 기초연금. 단지 알고 있는 사람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킬 안정적인 흐름에